인하대학교 2014학년도 수시 1차 언어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언어 문제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해서 1번 300자로 요약하는 문제, 2번 학내신문의 편집 원칙에 이러한 입장을 적용하는 문제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두 번째는 도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고, 역시 이 도표는 수리적 개념이 포함된 다소 난이도가 까다로운 문제라고 볼 것입니다. 언어 문제의 지시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언론의 책임과 언론의 자유라는 이러한 두 개의 쟁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논의를 전개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서론 결론 쓰지 않고 본론만 작성하라. 그리고 자신의 선택을 첫 문장에서 명확히 밝힌 뒤 그것을 지지하는 논거를 제시문에서 찾았으되 논거를 2개 이상 활용할 것,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하대 답안지를 작성할 때는 제시문에 따르면 이렇게 하지 않고 제시문의 논거만 마치 자기가 다시 글을 쓰듯 활용해서 쓰는 그런 방식을 택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예상되는 반대 의견을 쓰고 그에 대해서 다시 입장을 옹호하는 재반론을 전개하는 그러한 문단을 포함시키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답안지에서 분량을 차지해야 되는데, 물론 자신의 이러한 입장은 뭐뭐라는 한계나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문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말고 논거만을 활용해서 자기 표현으로 만들어서 서술하라. 이것이 인하대에서 언어 문제 2번을 작성하는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지문의 핵심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제시문 가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그리고 언론의 책임을 동시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 제시문 나에서는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전제를 하면서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제시문 다에서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미국의 사례를 토대로 해서 언론의 자유가 낳았던 폐해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나에서는 조선의 언론기관과 상소제도를 소개하면서 사관원, 홍문관, 사헌부 등이 있었기 때문에 공론정치를 시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왕의 잘못을 끊임없이 견지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를 하고 있고, 제시문 마에서는 언론이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남용하고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을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이 권력에 영합하거나 선정주의와 상업주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문 마에서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안 전개 보겠습니다. 제시문 가의 핵심 내용을 간추리는 그러한 답안 작성이고, 제시문 가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인용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간추려서 다시 자기가 글을 쓴다, 이런 기분으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언론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 정보가 제한 없이 유통되어야 한다. 민주국가는 시민의 자유와 참여를 바탕으로 하고 이를 위해 시민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국가 운영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와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시민이 알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이다. 한편 합법적인 권력이라도 남용될 수 있어 시민에게 감시하고 비판할 자유가 있으므로 그 주요 수단인 언론이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나 언론이 자유를 남용하여 시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거나 감시 역할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동시에 필요하다. 이렇게 1번 답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A안을 선택한 경우입니다. 대학신문의 공적 사명을 위해 주제에 따라 게재를 제한하는 A안을 지지한다. 먼저 입장을 분명하게 전개하고 각각의 논거를 제시하고, 그리고 자신 주장의 한계를 서술한 뒤 다시 재반론을 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답안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대학신문은 학내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글을 실을 때 신중해야 한다. 만약 신문에 학내 구성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건전한 내용의 글이 게재되면 신문의 공공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글 역시 구성원의 올바른 판단을 막아 결국 학교 전체에 해를 끼친다.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하지만 그 자유는 공공성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야 하고, 따라서 게재를 제한하는 것이 옳다. 언론 자유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도
게재를 제한해야 한다. 언론 자유가 남용되는 예는 언제 어디서나 발견된다. 미국에서는 언론에 영향을 미치는 세력의 이익에 따라 진실이 왜곡되거나 은폐되었고, 프랑스에서도 신문이 권력에 밀착하였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흥미거리 위주의 보도가 있었다. 제한을 두지 않으면 대학신문에도 학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글쓴이 인지들을 높이기 위한 흥미 위주의 글 등 표현의 자유가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 게재 제한을 통해 이를 예방해야 한다. 이러한 제한은 투고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기 때문에 결국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막아 공동체의 성장에 해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조치는 투고자의 자유를 제한하기보다는 투고자에게 이 신문의 공공성을 상기시켜 좀 더 책임감 있는 글을 작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게재 제한은 궁극적으로 누구든지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얻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기 위한, 즉 학내 민주적 여론 형성의 한 수단이 될 것이다. A안을 선택한 경우의 답안입니다. 언론의 자유에 무게를 둔 답안지입니다. 대학신문이 민주적인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게재 제한을 두지 않는 B안을 지지한다. 대학신문의 독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갖춘 존재이고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자율성에 역시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공표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허위인지 아닌지 드러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원고의 게재를 막는다면 진리가 편집진의 아집과 독선에 의해 파묻히게 될 수 있다. 이는 구성원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공간으로서의 대학신문의 역할을 약화시킨다. 자유로운 언론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B안을 지지할 것이다. 전제 군주 국가인 조선마저도 3사와 상소를 통해 여론이 임금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학신문은 학내외의 여론을 반영하거나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므로 기고문의 자유로운 게재를 제한한다면 올바른 여론이 형성되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게 된다. 세종이 자신의 필생의 업적을 반대하는 상소에 대해 이성적으로 대응했듯 어떤 주제의 글이라도 학내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해야 한다. 부적절한 글이 구성원 및 학교 전체에 피해를 줄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권력 집단이나 상업적인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글이 실리면 공동체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글이 실리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윤리에 위배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국가의 시민들은 삶의 조건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는데, 정부나 주장이 권력에 의해 표명되지 못한다면 그러한 결정의 기회를 박탈당한다. 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독자들이 할 수 있도록 글의 게재에 제한을 가하면 안 된다. 반대 입장의 답안지입니다. 설명 마칩니다.